실력 있는 AI 연구 개발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개발적인 스킬뿐만 아니라 도메인 지식들도 좀 습득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견도 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낼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확실히 쉴 수 있는 사내 분위기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Superb AI.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신현이고 오늘 UX 개발자 대형 서비스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하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게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플래시 디벨로퍼로 제 커리어를 시작했고 뭐 플래시 요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웹 디벨로퍼 10년 차고요.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지금은 구글 시니어 UX 엔지니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참 동안 서치에서 주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쇼핑 검색팀에서 UX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고요. 언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CSS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웹GL, AR, VR에도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미국에서 해서 막 당황하면 영어 단어가 막 튀어나올 수도 있고 발음이 조금 한국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학구적인데 제가 좀 미국에서만 발표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분위기 파악 못할 수도 있는데 같이 웃어주시면서 좀 가볍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서비스라고 적었는데요. 여기서 대형 서비스는 서비스 양이 방대해서 각각의 영역을 담당하는 개발팀이 따로 있는 정도의 규모를 이야기하고요. 저희 회사를 이제 예로 들면 방대하니까 대형 서비스겠죠. 뭐 한국에도 요즘에는 정말 큰 서비스들이 많아서 대형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종합적인 업데이트를 이런 대형 서비스에서 하려면 되게 많은 팀들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고 저는 그런 환경에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한 그런 경험을 오늘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UX 개발자, UX 엔지니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도표를 준비해봤고요. 디자인에서 개발로 이제 나열을 하자면 비주얼 디자이너, 인터랙션 디자이너,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저도 그리고 원래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였고요. 크리에이티브 디벨로퍼라는 명칭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하시는 일 저도 조금씩은 다 해봤는데 뭐 지금 많이 트렌드가 지났겠죠. 그러면 이제 UX 엔지니어는 이 중간쯤 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디자이너냐 디벨로퍼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겠죠. 중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 개발자고요. 코딩을 주로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회의에 들어갔을 때 UX 편을 들어주는 거죠. 개발의 언어를 써가면서 이거 내가 해봤는데 되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얄미운 디벨로퍼.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은 어떤 걸 구현하고자 했을 때 기술적인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백업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구현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줍니다. 지금 한물 지난 개발자의 뇌를 그려봤는데요. 이거 예전에 좀 유행했었죠. UX 개발자들이 주로 하는 일들을 뭐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인 시스템, 발표, 기술 자문, 그리고 뭐 아이디어 회의에도 참여하고요. 사용성 테스트 뭐 유저 테스트, 좀 무슨 용어 쓰시는지 잘 몰라서 그냥 사용성 테스트라고 해봤어요. 그리고 내부 도구를 만드는 일, 뭐 아까 B트랙에서 A트랙이죠. 거기서 이제 뭐 내부적으로 어떤 파싱하는 툴 만드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저희도 합니다. 근데 저는 프로토타이핑을 주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프로토타입은 뭘까요? 이렇게 정의가 잘 되어 있는 거 저는 카피 앤 페이스트 했고요. 간략하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기능을 간단한 형태로 구현한 시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발자는 왜 프로토타이핑을 할까? 여러분 프로토타이핑 혹시 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UX 개발자가 아니어도 프로토타이핑 다 해보셨습니다. 어떨 때 해보셨냐면 타부서와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랬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왜 이해를 못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빨리 만들어갖고 보여줄게. 이랬을 때 그렇게 만들어서 빨리 만드는 거 그게 프로토타입이죠. 그것도 반대로 아이디어가 있대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래요. 완전 대박 날 것 같대요. 근데 들어봤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말이 안 돼.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럴 때 또 간단하게 가가지고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그것도 프로토타이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소위 삽질을 좀 덜 할 수 있게 미리 작고 빠른 실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 그런 결과물들, 작고 소중한 결과물들, 그게 프로토타이핑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현명한 디벨로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UX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메소드 한번 보시고 내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토타입들을 종류에 따라서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구현의 단순함부터 이제 복잡함 순으로 나열을 해본 거고, 프리토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프리토타입 구분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프로토타입의 일종으로 넣어봤고요.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전에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인 척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인가 하면 1984년 IBM에서 했던 오즈의 마법사 테스트를 주로 예로 드는데 굉장히 옛날이죠. 84년도면. 근데 그때는 벌써 미국에서 그런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스피치 컴퓨터라는 걸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워낙에 많은 공수가 드는 일이다 보니까 미리 테스트를 하고 싶었나 봐요. 참 현명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만들고 만든 척 이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다른 방에서 유저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어서 있는 척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해서 사용성을 테스트하는 거, 그걸 프리토타입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서비스들이 일단 돈을 많이 투여하고 그리고 인력을 많이 투자하기 전에 이런 게 있을 건데 혹시 사용해 보겠어요? 이런 광고를 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체험단에 신청을 하는지, 베타 테스터가 얼마나 모이는지 이런 거를 미리 확인하는데요. 그것도 프리토타입의 일종이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내가 생각했을 땐 말이 안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팀이 지금 올인을 하려고 해. 그럴 때 이런 거 좀 해보자 이렇게 말을 좀 꺼내볼 수 있겠죠. 개발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너무 공수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실패 확률이 높은 걸 개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디자인 프로토타입 설명하자면 디자인 파일을 그냥 단순하게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는 것도 사실 디자인 프로토타입의 일종이고요. 프레젠테이션에 예전에는 많이 했었죠. 요즘은 툴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페이지에 이제 디자인 파일을 올려가지고 화면 전환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모션 팀에 부탁을 해서 모션 팀이 화면 구성이나 화면에 등장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방식으로도 프로토타입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프로토타이핑 툴이 요즘 참 잘 나와 있어서 이런 제작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가 있어요. 클릭이나 스크롤, 더블 클릭 이런 것도 다 구현이 가능하죠. 지금 4가지 프로덕트를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혹시 몇 개나 아시나요? 네, 요즘 참 시대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에게 디자인 프로토타입은 뭘까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왜 이렇게 툴들이 나대? 왜 이렇게 잘 돼? 이러면서 이러다가 우리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툴들을 이용함으로써 저희에게 주어졌던 막 반복적인 프로토타이핑 업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좀 더 기술적으로 복잡한 UX 문제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요즘 굉장히 추천을 하고 기술 자문도 해주고 이런 툴이 있다더라 이런 소개도 많이 해주죠. 디자이너들한테. 그렇다면 개발 프로토타입은 뭘까요? 네, 개발 프로토타입은 뭐 디자이너들이 구현할 수 없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이겠죠. 그래서 실제 프로덕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야 한다거나 뭐 요즘은 바인딩하는 플러그인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 복잡한 모션을 포함해서 뭐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툴로는 구현이 좀 너무 어렵다,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다 이럴 때 아니면은 제품 센서의 정보를 바로바로 이용해야 할 때 뭐 이것도 지원하는 툴이 있긴 한데 그리고 뭐 새로운 상호작용, 인터랙션 그 툴에서 제공하는 것들 이외의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개발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됩니다. 개발자 불러서 이렇게 복잡한 게 다 있으니까 우리 개발자가 프로토타입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웹 AR 데모인데요. 3D 상에서 UI 인터랙션 방식을 현존하는 프로토타이핑 툴로는 아직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토타입에서 AR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3D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새로운 인터랙션 방식이 필요하면 개발자가 투입돼서 만들어야 합니다. 네, 지금 다 설명했죠. 자이로 센서의 데이터가 필요할 때도 개발자가 투입되면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구현할 수 있겠죠. 또는 개발자가 이렇게 다양한 설정, 세밀한 변경 이런 것들을 툴을 툴을 같이 제공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경우에도 개발자 프로토타입을 작성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적 변수들을 다양하게 설정을 바꿀 수 있는 UI를 함께 제공을 하게 돼서 한 가지 프로토타입으로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디자이너들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조금 바꿔보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빠르게 지금 다양한 프로토타입 기법들을 함께 봤는데요. 그래도 개발자 컨퍼런스니까 개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죠. 제가 실제로 제작했던 예시들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책에 나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동안 프로토타입을 계속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거나 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어디 가서 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야 막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네. 목업 환경, 컴포넌트 환경, 실제 환경 순입니다. 이거는 이제 환경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지 정도에 따라서 나눠본 거고요. 그러면 이런 개발 환경의 프로토타입 환경의 자유도는 어떤 식으로 정하냐? 그거는 주로 프로토타입의 목적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요. 그 프로토타입이 어디에 쓰일 건지, 그리고 어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내부 사용자인지 외부 사용자인지, 아니면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에 사용될 건지, 뭐 10명인지 300명인지, 그리고 링크를 그냥 던져놓고 사용자가 직접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옆에서 리서처가 붙어가지고 클릭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해본 다음에 이제 환경의 자유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업 환경부터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구글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했던 테스트에 사용됐던 프로토타입인데요. 지금 보시면 마우스가 상단에서 아래로 움직이면서 중간에 있는 어떤 컨텐츠가 열리게 되죠. 근데 이게 마우스가 지나갈 때 그냥 확 열리면 좀 귀찮잖아요. 좀 짜증나잖아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열리니까.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예민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려고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표시된 부분 이외의 모든 부분은 이미지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테스트할 건데 모든 환경을 다 코딩으로 작성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시간을 최소화하고 빨리 테스트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코드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목업 환경을 이용한 프로토타입이고요. 목업 환경을 이용한 프로토타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부분의 기능만 구현하는 테스트를 할 때,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고, 그리고 제한적인 UX이어야겠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클릭이 안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유저가 가짜인 걸 눈치채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붙어서 클릭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 클릭하세요, 뭐 마우스를 움직이세요 이렇게 지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시형일 때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정 기능에 집중된 사용자 반응을 테스트할 때 사용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겠죠. 그래도 비교적 구현하기가. 다음은 컴포넌트 환경이고요. 컴포넌트 환경 그 이름에서도 들으면 아시겠지만 컴포넌트로 구현된 환경을 만드는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바인딩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면 바인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포넌트로 다 만들어서 환경을 컴포넌트로 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모던한 시스템이었으면 여러분 뭐 일하시는 회사였으면 이미 컴포넌트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서비스의 특성상 각 부서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거든요. 이게 통합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프로토타이핑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복잡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 하는 UX 엔지니어들은 우리 프로토타입을 위한 컴포넌트들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더 가볍게 만들어서 컴포넌트 환경을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컴포넌트 환경을 구축하려면 디자인 시스템이나 디자인 토큰이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들을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막 코드 리뷰도 해야 되고 프로토타입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코드 리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컴포넌트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돼요. 왜냐하면 실제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인력의 20분의 1도 안 되는 UX 엔지니어가 아무리 가볍고 단순한 버전이라고 해도 그 컴포넌트들을 모두 작성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개발하다가 진짜 중요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컴포넌트를 이용한 프로덕트 제작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장점들은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작성된 컴포넌트들은 뭐 요즘에 많이 알려진 스토리북에 이렇게 올려서 디자인 시스템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요. 저희 팀에서도 이 스토리북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프리뷰 기능을 사용하면 조금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이 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도 함께 사용하면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북 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 서비스를 위한 컴포넌트 제작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이게 몇 개인지 알 수 없구나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동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컴포넌트를 새로 막 만들고 테스트하고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중요도와 가시성에 따라 순서를 정해서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컴포넌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디벨로퍼들이 이제 다른 데서 우리 이 컴포넌트 새로 만들 건데 테스트 좀 해줘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것부터 일단 만들게 그래서 막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300개 중에 한 30개 만들었다 와 화이팅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했어. 우리 한 번에 다 업데이트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디자인 시스템 다 업데이트 됐구나. 우리 30개 만들었는데 다 업데이트 해야 되네. 그러면서 막 업데이트를 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리서처들은 와서 근데 환경 만드는 거 좋은데 프로토타입은 언제 만들 거야?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고 도는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컴포넌트 환경 구축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이 실제 환경을 이용한 프로토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한계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든 메소드이고 그걸 또 저희 그 회사의 다른 UX 엔지니어들하고도 공유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처음 한국에서 발표를 하게 되네요.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본 얘기는 실제 제 회사에서 일어난 저한테 일어난 이 이야기를 발표자가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데스크탑 검색 담당 UX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구글 데스크탑 검색은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별로 많은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았죠. 14년부터 19년까지 로고가 변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섀도우가 조금 옅어지고 뭐 이런 변화들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되게 평화로웠는데 어느 순간 이제 파격적인 디자인 업데이트를 지시받게 됩니다. 어떤 말할 수 없는 이유로 데스크탑에 업데이트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충 이런 파격적인 업데이트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니 이게 뭐가 파격적이라는 거야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막 라인이 막 각이 사라지고 막 둥그레지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팀들이 일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피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개발단의 디자인 시스템이나 토큰이 사실 그렇게 막 공유돼서 모두 함께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라인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는지를 각자 팀의 방식에 따라서 했었던 그런 코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UX적으로 조금 모험이기 때문에 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계신 것 같은데 모험이기 때문에 되게 테스트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그동안의 테스트 방식으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하려면 모든 컴포넌트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워낙에 많은 페이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만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떤 UX 리서처가 이런 의뢰를 합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이유로 그 주요 검색 서비스의 로고를 가리는 크롬 익스텐션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의뢰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크롬 익스텐션? 갑자기 웬 크롬 익스텐션이야? 크롬 익스텐션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크롬 익스텐션은 크롬 브라우저에 설치해서 부가적인 역할을 실행시키는 앱이거든요. 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왜 크롬 익스텐션이야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그 당시에 유행하던 미국에서 핀터레스트라던가 허니라는 익스텐션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면 그 브라우저에 보이는 모든 이미지들을 디텍트 해가지고 그 찾아가지고 롤오버를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 핀터레스트 버튼을 보여주는 그런 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핀터레스트에 저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용자 브라우징 그 환경에서 이제 그 익스텐션이 접근을 해서 변형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UX 리서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고를 덮어줘. 왜냐면은 그 주로 사용되는 익스텐션들은 어디에 뭘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얀 걸 뭐 넣어가지고 로고를 없애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이트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웹사이트예요, 브라우저고. 근데 이 익스텐션 사용함으로써 이제 가릴 수가 있는 거죠, 로고를. 그래서 만들어줬습니다. 작고 소중한 프로토타입. 그래서 다른 검색 사이트들도 로고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넣는 게 되면 지우는 것도 되나? 이렇게 해봤더니 지우는 것도 돼요. 그냥 디스플레이 논하면 돼. 그래서 CSS가 되면 자바스크립트도 되나?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봐요. 돼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되니까 데이터 패칭도 되나? 했더니 데이터 패칭도 되는 거예요. 다 되네? 이러면서 저는 이거 뭐야?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죠. 이때쯤 이렇게 좀 이렇게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참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발견을 하고 프로토타이핑용 플랫폼 익스텐션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저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구호와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주로 테스트를 돌릴 때 사용했던 독푸드라는 게 있어요. 개밥을 먹이는 거죠. 실제로 런칭하기 전에. 근데 저는 그 이름을 비꼰 그리고 또 따라한 패스트푸드라는 이름을 런칭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빠르고 더 맛있으니까 사람이 먹는 거니까 맛있겠죠. 그래서 야 너네가 그렇게 빨리 테스트 안 해주니까 내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런칭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면 사용자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 구글닷컴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패스트푸드 아이콘이 뜨게끔 했고요. 그 클릭을 하면 이제 오른쪽에 패널이 떠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선택을 해서 그 익스텐션이 제공하는 프로토타입을 지금 구글닷컴 그 라이브 사이트에 바로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막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new look 뭐 이런 게 있어요. update the look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영어로. 그러면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 페이지를 다 본 다음에 이제 닫고 고양이를 검색을 하면 고양이 페이지에서도 아까 저장했던 그 설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CSS로 스타일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돔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페이지 구성을 막 바꿔볼 수도 있었는데요. 뭐 자바스크립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냥 돔 잡아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요. 근데 이게 실제 프로덕트에서 프로덕트단에서 구현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불러지는 영역이 다 달랐고 팀도 달랐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뭐 코딩의 방식, 랭킹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근데 저는 익스텐션이니까 자바스크립트 실행해가지고 그 진짜 영역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냥 잡아갖고 넣고 뭐 지우고 뭐 이런 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막 레벨 높으신 분들까지 자기 브라우저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명의 유저가 사용하니까요. 몇백 명 단위의 유저가 사용을 하니까 이게 내가 만든 프로토타입을 그런 채널에 공개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아이콘에 새로운 프로토타입이 추가가 되면 이렇게 블루 라이트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럼 이제 새로운 프로토타입 누가 만들었네? 그러면서 또 그거 적용해보고 이런 채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 자체는 그렇게 획기적인 게 아니었는데 이게 프로토타이핑 이용했을 때 다른 방법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게 사용됐던 방식이었습니다. 프로토타이핑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이제 1화는 끝났고요.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개발자가 크롬 익스텐션을 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마켓에다 배포를 합니다. 그럼 사용자가 그걸 설치를 하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특정 사이트를 접속을 해요. 그러면 익스텐션이 스크립트와 스타일을 실행을 해서 실시간으로 새롭게 생성된 사이트 환경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나는 이 프로토타입 말고 다른 프로토타입 적용하고 싶어? 그러면 그 설정 저장을 익스텐션이 해서 다음번에 다른 검색을 했을 때도 그 설정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만약에 그 익스텐션을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프로토타입이 적용이 돼서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 익스텐션이 자동으로 자동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200명의 유저에게 야, 내 프로토타입 업데이트 됐으니까 확인해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브라우저에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 환경을 이용한 프로토타입은 너무 좋았어요. 실제 환경을 따라한 게 아니라 실제 환경이에요. 그래서 실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그렇죠? 내가 넣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만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자동 배포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프로덕션 코드를 그대로 약간 뭐 이미 렌더링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레퍼런싱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30분 정도 진행한 것 같은데 코드가 한 번도 안 났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좀 떨리기 때문에 라이브 같은 비라이브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은 딱 3개를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PNG네요. 그래서 두 개의 파일 코드 파일을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게 manifest JSON이라는 파일이고 그게 익스텐션 만들 때 사용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익스텐션 이름이나 디스크립션 이런 걸 넣는 거죠. 버전이 뭔지 뭐 이런 거.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컨텐츠 스크립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구글.com이라는 URL이 매칭이 되면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라 이런 걸 말하는 부분이에요. 별거 없죠? 다 이해 가능하시죠?
그리고 이 부분은 퍼미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나중에 유저가 인스톨을 하게 되면 이 익스텐션을 인스톨하려고 하면 잠깐만 이 익스텐션이 구글닷컴의 내용을 바꿀 건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시큐리티적으로 되게 보안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설정을 안 하시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 프레젠테이션 마지막에 이 데모 파일 세 개짜리를 공유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구글닷컴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내부자기 때문에 구글닷컴을 크롬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를 해보실 거면 다른 URL, 뭐 좋은 거 많죠? 여기 다른 검색 서비스들 그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로고를 바꾸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려면 로고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로고 파일 소스 코드를 열어가지고 로고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로고 이렇게 선택하면 되나요? 좀 기분이 좀 불편하죠. 이거 너무 약한 것 같죠.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상단에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페어런트를 찾아가지고 아이디를 넣어주고 조금 마음이 덜 불편합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데모인데도 왠지 불편해요. 그래서 그 로고 이미지를 가려주고요. 그리고 그 로고를 감싸고 있는 버튼에 이제 우리 컨퍼런스 로고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데이터로 변형을 해서 넣어봤고요. 이미지를. 뭐 이게 다예요. 코드는 이게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사실 뭐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은 읽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크롬 익스텐션은 굉장히 파워풀한 메소드고요. 실제 디벨로퍼 크롬닷컴에 들어가셔서 그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실망하지 마시고 꼭 들어가셔서 파워풀한 경험 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런칭을 해봐야겠죠. 그 크롬 익스텐션 탭에 들어가서 디벨로퍼 모드를 꼭 켜셔야 되고요. 여기 화살표로 다 표시를 해놨는데 그리고 로드 언팩트를 하면은 그 로컬에 작성했던 그 파일을 자기가 로드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드를 했더니 아까 파일 중에 하나인 파비콘 파일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이는 새로 고친 버튼은 계속 눌러줘야 되는데 이것도 익스텐션이 있어요. 익스텐션을 위한 익스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치하시면 여기까지 안 가셔도 클릭해서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예요. 드디어 근데 기프가 이게 조금 순서가 엉켰네요. 좀 하이라이트인데 다시 재생이 되려나? 됐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 봤다고 생각하시고 검색을 하면 지금 로고가 우리 컨퍼런스를 기념해서 로고를 바꿨네요. 두들로 가끔 바꾸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른 검색어를 검색을 해도 지금 익스텐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그 로고가 계속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의 강점은 아무래도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내가 계속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프로토타입들은 한번 만들어서 보여주고 나면 잘 되네, 그냥 런칭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피처들이 다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한 번 본 거랑 10번 내가 뭘 하면서 사용해 본 거랑 100번 사용해 본 거랑 그게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미묘한 차이를 테스트해 보기에는 이 방법은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내가 사용을 하면서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피처에 이런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 근데 이런 마법 같은 방식에도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 환경이 변화하면 내가 바꾸려고 했던 게 없어지겠죠? 없어지거나 변경되겠죠? 그러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막 쿼리 셀렉터 같은 거 써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내가 작성을 했는데 이게 못 찾을 경우를 생각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브라우징 환경을 그냥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해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크롬 익스텐션을 사용자한테 설치를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한계점이죠. 그냥 URL로 들어가서 바로 실행을 해보면 좋을 텐데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모바일 크롬 익스텐션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모바일 환경을 이 방식으로 테스트해 보는 거는 아직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바일도 데스크탑에서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점, 그게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주제들을 제가 다뤄봤는데요. 되게 많은 단어들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이 단어들이 나중에 현업에서 개발하실 때 맞다, 그런 게 있었지, 그런 걸로 한번 구현을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감사합니다. 네.